이게 아마 주민자치 세션이 그 주제당 1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세션이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을 1시간 이상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중앙회 기획 세션의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가톨릭대 최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공익형 NGO로서 주민자치 옹호 집단의 리더십 연구를 주제로 전영평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도 좀 쳐주시죠. 첫 번째 토론자는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 김경호 원장님께서 세 번째 토론은 최진원 경희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한 시간을 다 쓰면 또 밀려가지고 끝나는 게 조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제자 선생님은 20분을 맥시멈으로 해서 조금 더 단축해 주시면 더 좋고요. 토론자 선생님은 한 5, 6분 정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비교 발표하는 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토론을 하신 분들은 읽고 왔잖아요. 그죠? 예. 그냥 발표 없이 토론만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몇 시까지? 10분 정도. 지금 저희가 20분 이상 늦게 시작해서 5시 한 10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세션이 있는데. 네, 뒤에도 조금 양보받고 저희도 양보. 인터를 안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늘 연구하려는 거는 좀 여태까지 하는 주민자치 공호집단으로서의 이 한국 주민자치 중앙회를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기 와서 박경화 교수 소개를 와서 한 이번 들어서 한 컬럼도 쓰고 발표도 몇 번 하면서 굉장히 이 조직이 특이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주민자치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전략과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가 이게 굉장히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리더십으로서 이름 석자를 대기는 그렇지만 전상규 기자님 와 계시니까 좀 그런데 리더가 도대체 어떻게 이 리더가 이끌었는가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의 이 운영과 실태 이런 거를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리더십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리더십 연구를 하다 보면 대체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2개의 과제를 했는데 하나는 안명영 교육부 장관의 EBS 수능 프로그램 인터넷 강의 이끌어가는 부분의 리더십 교육부 장관을 2번 하셨죠. 그리고 이재호 4대강이 전 굉장히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4대강을 어떻게 수행하게 됐는가 보니까 그때 이재호 특임장관의 리더십을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고를 때 실패한 거의 리더십은 잘 고르지 않고요. 성공한 리더십을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비어천가가 되는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데서도 배울 수가 있고 성공한 데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저는 실패한 데서 배우는 것보다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리더십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민자치중앙회뿐만 아니라 다른 또 어떤 주민자치 옹호 집단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NGO, 공익형 NGO가 있으면 그쪽에서의 리더들도 좀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이거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첫 마디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민자치 옹호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전형적인 공익형 NGO다. 이런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지향하는 그런 NGO지. NPO, 다시 말해서 비영리적, non-profit organization하고는 다르다. 도서관이나 대학이나 병원 같은 그런 거는 일단 재단으로서 설립돼가지고 비영리 재단 그렇게 하는데 NGO라는 것은 non-government organization인데 그 특성을 보면 사회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 정부, 특히 정부에 대항해, 정부 정책, 공익적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거나 아니면 이 시민을 대변해서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성이 있는 조직을 우리가 NGO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전국에서 주민자치 운동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이렇게 내실 있게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특이한 사례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야구할 때 보면은 투수가 한 70~80% 합니다.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 투수가 잘 던져야 되지. 어떻게 감독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투수에 해당되는 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케네디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바마의 미국과 그죠? 다르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중국과 하고펑의 중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리더라는 것이 실제로 조직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리더가 실패하면 그 조직은 금방 망해요.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조직관리 쪽에서 해오고 또 정치적 리더십도 했지만 그 리더십의 유형 말하면 리더십에 대한 논문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수십만 개의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있고 그것을 경영조직뿐만 아니라 이 공공조직에서도 그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간들은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 들쥐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두환의 한국과 문재인의 한국과 윤석열의 한국과 다른 것처럼 그래서 리더십이 초점을 두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거는 공익형 NGO에서 리더를 누구를 잡아야 되냐 그러면 그 대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경주련 참여연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놓고 사실은 사무총장이 운동권 출신 사무총장이 그걸 하죠. 예를 들어 서경석이라든가 박원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는 안 하죠. 실질적으로 운동권 후배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네 사적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 결합해 전문가 영역과 상근자 영역을 결합해서 하죠. 저도 경실련에서 지역에서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15년 정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더가 이 NGO 리더십이 왜 없어요. NGO 리더십에 대한 NGO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지도에도 많고 경영조직에도 많고 NGO 리더십은 없어요. 왜 없냐? 첫째는 임기가 짧고 자주 바뀌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대표냐? 이것도 리더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 중앙회는 그런 것이 좀 확실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걸 별로 썼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사례를 연구하기 전에 일단 리더십에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제가 연구하려는 이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스타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스타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유형화를 시켜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부터 가겠습니다. 395페이지 가면 395페이지 보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일을 보면 첫 번째 유형화를 보면 우리 리더십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변혁적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고 트랜스액셔널 거래적인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저는 대외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으로 나눴어요. 이것이 보통 변혁적 리더십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특징은 주로 조직 내인데
저는 이것이 외부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차원과 대내적인 차원으로 나눠보면 6가지 유형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변혁적 리더십이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변혁적 운동가가 되는 거고, 변혁적인 리더가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변혁적 관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6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유형화는 우리가 무슨 뭐 아이오와 연구라든가 와이 연구에 보면은 이 리더의 스타일이 2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나누고 10만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는 과제 주도형입니다. 이 과제를 막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처럼. 그리고 관계 지형. 그거보다는 사람이 이게 이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컨시더레이트하게 관계를 살펴가면서 하는 리더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과제를 주도하는 사람과 이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 하지만 과제 주도는 주로 생산, 프로덕션에 관심이 많고, 뭐가 나왔느냐? 관계 중심, 관계 지향형은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배려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을 2가지를 해보면 이것도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으로 나눠보면 과제 주도 운동가와 유형 1이 그렇고 유형 2에는 과제 주도 관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상직 회장님이 계시면 어떤 스타일인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스타일에서는 전상직 중앙회 회장님은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에서는 어떤 거에 들어갈까? 이런 것도 보려고 합니다. 개인을 두고 앞에서 말씀드려서 뭐하냐면 제가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유형은 이거는 제가 이거 이재호 장관의 특임 장관을 리더십할 때 제가 만든 겁니다. 이제부터 다 제가 만든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밑에 가로축에는 리더의 조직 기반 조성 역량입니다.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리더가 조직에서의 그 기반을 잘 조성하고 있는 역량이 강하냐 약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강해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리더의 핵심 기획 관리 역량이 강하냐 약하냐. 핵심 관리 역량을 3개로 나눴어요. 첫째가 비전 제시하고 정책 기획 역량, 하나는 사업 추진 및 활류 역량, 세 번째는 지속 발령할 책임 역량. 이거는 이재호 장관한테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걸 제가 또 강약으로 다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걸 다 하니까 총 2, 4, 6, 8, 12개의 리더십 스타일이 나와요. 이 중에서 이거는 우리 중앙회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해도 되고 어느 조직이든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리더 조직 개발 역량이 되게 약합니다. 보통 NGO에서는 리더가 조직 기반을 조성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원이라든가 인력을 끌어오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리더들이 공익형 NGO들 운동단체에서는 빨리빨리 나가고 다른 데 정치를 가든가 해요. 그럼 여기는 달라. 여기는 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너십이 강한 그런 조직이에요. 오너십이 강하다는 거는 재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서포트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가 관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비전 제시 역량과 정책 역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못하면서 내 조직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마치 대학의 재단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전 제시력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사업 추진 역량과 관리 역량이 있느냐. 지속가능 관리와 책임 역량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쭉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NGO에서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정직, 윤리, 청렴, 책임, 적법. 이걸 따져요. 보통 경영에서는 이거 잘 안 따지는데 요새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NGO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먹고 행탈을 부렸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첫째가 뭐냐면, 저는 누구를 보냐면, 이 조직의 창업가하고 활동가하고 투자자며 관리자인 리더는 주민운동의 비전, 목표, 전략, 가치, 철학, 과제를 손수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에다 이게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엄청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토론자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나눈 이 분류라든가 제가 세운 논리에 대해서 좀 공격적 비판도 좀 해주시고 또 첨가할 거 있으면 첨가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비교적 컴팩트하게 그 발제 요지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간 세이브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토론이 좀 오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도 세 분이 그 순서대로 한 5, 6분 정도를 해주시고 또 발제자께서 뭐 답변도 있고 최소한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원장님. 예. 떨어져버렸네. 예, 이창균입니다. 제가 뭐 토론을 부탁을 받았을 때는 뭐 일반적인 주민자치 정책 토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전현평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주민자치 중앙회의의 성격을 규명을 하고 또 리더십을 연구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럼 리더는 누구냐? 결국은 전상희 회장님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논문으로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우리 학계의 원로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깜짝 그냥 놀랐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감사의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1년 정도 우리 회장님을 제가 중앙에서 목표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지방자치 학회 회원입니다만은 우리 학회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 중앙에 와가지고 돈만 요구하고 뭐 실제적으로 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해서 뭐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자치 오로지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등하시 학회에서도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학교와 연결을 맺고 해왔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지방자치학회에서 다행히 감사표를 주셨다니까 이게 뭐 정말 기쁘고 회장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었고 앞으로 뭐 더 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 요양이 다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겁니다. 과연 주민자치 중앙회가 공익형 NGO인가? 그리고 리더십 연구의 대상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일단은 우리 정영필 교수님이 문제는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교수님께서는 이제 현대적 리더십 이론을 다 이렇게 포함을 논문에 보면은 다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자치 중앙회의 그동안의 활동과 방대한 연구 자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익형 NGO가 맞고 그 리더십 연구도 의미가 있다라고 조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 중앙회의 그 연구 자료, 그다음 실적의 방대화, 조직 운영의 체계화, 그다음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정책 포괄화 지속적 활동, 리더의 뭐 윤리성 증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도 사회에 아니면은 학계에 공헌을 하는 부분도 20년 동안이나 지속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익형 NGO가 아니겠는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의 리더십 연구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구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조금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주민자치 중앙회의 주민자치의 리더든 리더십이든 간에 이것과 또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회도 서로 이게 뭔가 좀 관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영평 교수님은 결국은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가 한국형 사회 자본으로서의 뿌리민주주의 구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도 못하는 이렇게 많은 연구 활동과 연구 자료와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걸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저도 뭐 적어놨습니다만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국외까지의 모든 자치 공동체까지 모든 것을 망라를 했어요. 이게 정말 아깝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고 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의 주민자치를 조직화해서 주민자치 중앙회라는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지속적이고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이게 사회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NGO로서의 주민자치회의 규정을 뭐 이렇게 불뿌리 민주주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정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리더는 누구냐 이거죠. 결국은 리더십 연구는 그걸 실질적으로 이끌어 우리 전성기 회장님의 리더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결국은 우리 전성기 회장님이 혼자의 열정과 헌신과 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운영 자금도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NGO적인 어떤 성격과 사회적인 공헌 이런 어떤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조직을 위해서는 1인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한계가 뭐 회장님이 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어떤 이 공익적인 역할을 기능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직이 조금은 그 사무총장제 일반적인 어떤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NGO 그 기구가 가지는 어떤 그 약간의 조직 형태를 좀 가져오면은 이게 더 지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사무총장제 또 뭐 다른 뭐 우리 경제정의라든지 이런 기관 보면은 뭐 어떤 실제적으로 사무를 총괄하는 우리 부회장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는 사무총장제로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보면은 아마 앞으로의 지속화하는 게 NGO 공익형 NGO로서의 역할은 더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중앙회하고 결국은 우리 중후합회는 사실은 지방자치합회잖아요. 다행히 뭐 감사표를 주셨다마는 그런데 일방적인 어떤 그 요구에서 그러니까 떠나서 학문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 중앙회가 가져왔던 활동과 방대한 연구 자료를 합회에서도 활용하고 공유하고 해서 더 많은 이 합회 세션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바람직한 주민자치가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에서는 학회에다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협력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학회에서 이게 또 나는 아직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지방자치학회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좀 더 여기는 제가 반성을 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반성 뭐라 그럴까 이게 성찰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성찰이 아니라 사실은 반성을 하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학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 중앙에서도 공익형 NGO로서의 주민자치 중앙의 역할을 함께 하는데 더 다른 새로운 아까 뭐 사무총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니면은 주민자치 회장이든 주민자치의 그 새로운 리더십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나는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형성하는데, 기능하는데 서로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모색하느냐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하더라도 저는 주민자치를 너무 행정이나 단체자치하고 좀 관여 좀 시키지 말아달라는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이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완전히 별개로 분리를 시켜야지. 이게 주민자치 얘기해 놓고라 결국은 단체자치 뭐 어떤 그 아까 뭐 이런 얘기는 이상합니다만 이게 읍면동을 주민자치 그건 아닙니다만 뭐 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이지 주민자치하고 별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고 그러고 주민자치의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기능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행정과 연계시키지 말고 강조하지 말자. 행정과는 별개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거는 뭐 통리보다도 더 작은 마을 단위에서 행정은 행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단체자치는 행정으로 가서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행정의 강력화로 가고 그거를 못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진짜 자치 주민의 자치는 정말로 그 마을 단위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그래야만이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리더십이 거기서 발휘가 되는 것이고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다른 한 지역의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또 오야코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제 아예 정립이 되고 공감을 해요. 그 대접을 해주고 리더로서의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그게 어떤 지역의 리더입니까? 안 되잖아요. 왜?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행정하고 좀 동떨어지게 지향을 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을 해서 자율적 움직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때 그건 지역의 리더가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시간 주민자치 많이 초월했어. 발생했다. 마치겠습니다. 한 2주도 됐는데 그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발제자만큼 더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토론자 두 분은 한 5분 정도로 시계 좀 켜놓고 그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셔야지 다음 주제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김경호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익형 NGO로서 주민자치 옹호 집단의 리더십이라는 연구 주제로 발제하신 전현평 교수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학교 남원에서 이 같은 토론회가 열리게 된 점은 앞으로 그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총회가 창립된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그 전 교수님의 발표를 사실상 그 며칠 전에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훑어보긴 했지만 오늘 발표하신 것을 이곳에서 경청하신 것은 아주 요약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수많은 주민자치 관련 연구 자료들 가운데 전현평 교수님의 발제문은 매우 실속 있는 주민자치 연구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제문은 여러분께서 다 공유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의 동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전현평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씩. 네. 잘 아시다시피 한국주민자치조합회가 2013년 10월에 창립되었죠. 사실 그 이전부터 딱 자치학회를 중심으로 23년이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연구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로 학술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전국의 주민자치 교육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자치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게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늘 언급하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잘 듣고 향후 주민자치 조항에서 주민자치 정책 수립을 하는데 좀 반영을 시켜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황당무계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참 많았습니다. 요구사항 또한 제각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개인별로 소원 수리를 해달라는 형식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주민자치조항의 그 전당기 대표자님께서 늘 이 점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 관련된 대표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전현병 교수님께서 주제를 발표하신 내용과 상당히 내용이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는 어차피 그 주민들 스스로 펼쳐나가야 될 활동이지 제3자가 나서서 마을 활동을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돼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나침반 역할은 올 같은 그 학회를 통해서 또 학술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큰 앞으로 실질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리더십을 논하거나 리더십을 펼쳐나갈 때 저는 대표적으로 그 과거 춘추전국 시대 법과 사상가이자 철학자이던 한기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물론 앞에 역사학의 대가이신 우리 박경화 교수님께서 있습니다만 그저 한기자가 얘기하기를 삼류 리더는 늘 자기 힘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류는 상대방의 힘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류는 늘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주민자치 리더십이란 마을 공동체 주체인 주민들이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 이성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했다는 사실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조선을 개입하면서 나름대로 백성들 앞에서 비전을 제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이성계는 늘 측근들과 대화하면서 중신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자 노력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훗날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조선의 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박경화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겠나,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나라를 개혁하는 초기 단계에 자신들이 충성했던 부하들과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공로가 있었던 대국공신 장수 출신들을 조정의 중심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조정에서 치러지는 어조정의 석상에서 중신들 간의 다툼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트레스에 극에 달했던 이성계가 갑자기 자리를 벌떡 일어서면서 박차고 일어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왕노릇도 못 해먹겠네. 이렇게 고성을 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물론 이성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곧바로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중신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단지 다툼으로만 인식해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을 흐른 뒤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복부하였죠. 삼봉 정도전을 자신의 편전으로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삼봉이 생각하는 왕의 소임이 무엇이오?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정도전이 답하기를 저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중신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장님, 짧게 이제 시간이 좀 아무리 초과가 됐습니다. 네, 참고 품는다.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을 펼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께 언급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언도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할 일이 시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최진원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제 주제는 공익형 NGO로서 주민자치공사단의 리더십 연구입니다. 발제자께서도 발제 중에 말씀하셨지만 GO나 기업의 리더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NGO의 어떤 리더나
소셜 엔터프리너십이라고 하는데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면에서 박원순 씨나 아니면 초창기 경실련의 서경석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될 수 있는 사례인데 그 발제 내용 논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희대 최진원입니다.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혜평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 주민자치중앙회와 전상규 회장의 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를 개척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당초 제가 제목이 이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손창 회장님과의 어떤 내적인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장님이 감사패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왕 감사패 주는 김에 어떤 그 좋은 리더십을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상으로 조금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반대로 이왕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것처럼 뭐 상도 주지만 견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또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감정이 좀 미묘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서 어쨌든 결과를 어떻게 냈을까를 봤는데 사실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서론격 그다음에 서론격 앞에 그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개념틀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용이라든가 결과 분석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이 잘못되어 버리면 용두사미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성을 제가 약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년간 해왔던 엄청난 그 시간이 걸렸던 이런 궤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몇 가지 리더십의 개념으로 놓고서 이렇게 접근한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전혜평 교수님도 월간 주민자치에 들어가면 자격 다 있지 않느냐 그걸 분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전상규 회장님 특징이 또 뭐냐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하기가 힘들고 월간 주민자치가 그거를 잘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 변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전혜평 교수님의 연구가 굉장히 문제의식이 좋고 창대한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연구는 말 그대로 그 현장에서 오래 같이 사시면서 하나하나 파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드러난 몇 가지 자료라든가 이거 갖고서는 저는 회장님의 리더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적인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을 하나 발간을 초안을 만들어 놨다가도 이걸 발표를 하지 않고 다 유보시킨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본인 자신도 자신의 노선이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모호하다. 아직까지 정립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되게 겸손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느낀 거는 전상규 회장님은 여러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접근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조직 행동론이라든가 어떤 이런 조직 설계, 조직 문화, 동기부여, 리더십, 사업론 등에 있어서 또 경영학적인 노선을 또 시도하고 있어요. 정치학적인 시도, 행정학적 시도, 경영학적 시도, 교육학적인 시도, 종교학적 시도, 철학적인 차원에서 학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연구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느끼셨겠지만 비교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리더십과 한국의 서울형 박원순의 리더십을 또 비교하면서 뭔가 그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델을 정립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비교 접근적인 접근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말씀은 전혁균 교수님이 연구가 성공하시기에는 그 월간 주민자치에 의존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리더십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자주 서울에 올라와 오셔서 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 자주 오셔서 얘기 듣고 디프리를 하면서 그 기어치가 문화인류학자 그 기어치가 얘기하는 인류학자는 촌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촌락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법 있잖아요. 현장에서 접근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뭐 이론으로 보다는 어쨌든 현장에서 필드워크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런 경험이라든가 이 사례 선수를 더 수집을 해서 뭔가 거기에 맞는 이론을 접근을 개념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형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자수성가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공익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런 과도기에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독립을 해서 해야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치면 앞서도 일부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전대리 회장님이 위원 소송을 지금 1차가 아니라 4차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복잡하다, 난해하다, 어렵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전혁균 교수님의 전상직 회장에 대한 리더십 연구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민자치연구 세미나에 잘 참가해서 디프리를 많이 하시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자료를 모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교수님이 조금 이제 답변하실 시간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리더십 연구를 하려면은 당사자 해당 대상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해서 연구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교수님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 오늘 아마 실험적으로 좀 글을 쓰시고 그런 걸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이야기라서 좀 민망하실 수는 있겠으나 전 회장님이 혹시 간단하게 코멘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듣고 전용표 교수님한테 최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를 하는 전제가 이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할 자유가 있다. 이 실수할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 인간은 못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민자치를 이제 2000년인가요? 그때 이제 광주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그때 정근식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정근식 교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한테는 실수할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실수는 자유로는 허용이 되지만은 이제 의무나 책임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두 개 사이를 정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께서 참 이제까지 들은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연포탕을 그때 먹었던 기억이 새롭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보고 이제 제 얘기라기보다가 주민자치 리더십 전체를 한번 규명해서 이제 제안 한번 하시자고 하는 노력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그러면 주민의 리더십이 있고요, 자치의 리더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다 서로 틀립니다. 주민의 리더십은 바로 여러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주민의 리더십이고요, 사회적인 면이죠. 자치의 리더십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리더십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조화시키는 이 문제를 보면 기독교가 틀리고 불교가 틀리고 도교가 틀리고 유교가 틀리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제 자치 문제를 제가 요거는 꼭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치라 그러면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자치. 근데 이거를 남한테 너 자치해 그러면 강제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이런 면이 또 하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이 면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금 더 나가면 자치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저절로 자자가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치가 되는 이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자, 주민자치의 모습은 어떻고 철학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저도 지금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좀 시간이 나면 여기에 관해서 글을 좀 쓰고 싶긴 한데, 아직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가 되면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연구 대상자 말씀까지 듣고 우리 정 교수님의 그 답변 듣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래도 이창균 박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앙의 리더가 이제 사무총장 정도 둬가지고, 그죠? 하지 않는 게 또 맞지 않겠나 하는데, 중앙회의 구조를 보면 이게 무슨 운동권, 무슨 NGO, 그 환경운동이라든지 3년대나 무슨 경주연처럼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NGO하고 이제 어떤 그 공직 조직하고 중간에 월급 받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월급 받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꼭 사무총장보다는 부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전 회장님의 리더십을 좀 계속 좀 약간 수정도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김경호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에 대한 부분은 없고 듣고 참고 품는 그런 거잖아요. 정도전 얘기도 나오고, 이제 한자 말고 뒤에 가면 저 유방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리더십이 1, 2, 3까지 있는데 동의는 하지만 이거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중앙의 그 인력이 이성계가 데리고 있던 그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이 인력이 지금 부필하고 있냐? 저 그렇지. 그런가? 유기가 한국 저 뭡니까 한나라 유방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인류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가? 인류 부하들이 있으면 하하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바꿔주기도 해야 되고 리더가 그걸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력을 강화시키는 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인류로 뽑지 않으면 초인력을 뽑지 않으면 리더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라는 거고. 세 번째 최지원 박사가 말하는 건 늘 하지만 정치학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그냥 기관론과 낙관론을 얘기하고 음모론도 슬슬 얘기하면서 괜히 뭐 서사비를 까듯이 그냥 얘기를 해요. 내가 허짓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용 결과 분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내용 결과 분석을 얼마나 반대인데 네가 할 수 있냐? 내가 왜 못해? 못한다고 그런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못하면 내가 못하나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 말은 굉장히. 그리고 자기 수준에 나를 보지 말고 자기가 못하는 건 본인이 하세요. 옆에서 그걸 봤으니까 본인이 하시든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발표했는데 아니 자료가 방대하고 옆에서 관찰을 안 한다고 내가 못합니까? 제가 여기서 내용한 거는 객관적으로 제3자적 이치에서 보면서 한다는 건 인터뷰? 연구 방법 이거 안 읽으신 것 같아. 연구 방법 내부는 월간 주민자치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서서히 써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무슨 자수성가적 리더십이 무슨 그런 게 리더십 분류가 됩니까? 그런 게 무슨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속적인 단어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 토론이니까 제 글을 제대로 읽고
리더십 분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경향성과 앞으로의 자기의 감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저도 비판하고 싶어요. 네, 지금 아마 1분만. 전 교수님이 답변을 뜨겁게 하셨는데 플로어에서 박경환 교수님이 뭐 좀 한 말씀 하시니까 뭐 짧게 해주십시오. 아니, 발표자가 좀 따끔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최 선생님, 최 박사님이 따끔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화를 내는 발표자가 아니, 토론문에 써 잘했어요.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최 선생은 이제 제안이 그거죠.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기초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했기 때문에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요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하려면 많은 자료를 폭넓게 수집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다 들었어. 아니,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발표자 또 비유하면은 안 될 거라고. 이거 쓴 지가 한 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전 선생님이 이걸 잡은 것은 아마 그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 회장님을 격려하려는 이제 그런 뜻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전 회장님의 전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더 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전 회장님이 아까 말씀한 철학을 안 집어넣었어요. 전 회장님이 갖고 있는 세계관, 자치라는 당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런 행위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인간관계를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써 있어요. 써 그렇게 있어요. 하고 왜 안 해? 비전 철학을 다 넣지. 지금 그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재. 우리 세미나를 일주일에 2번씩 하지만 나 같은 늙은 사람도 부르지만 대학원생까지도 또 부르는 이런 것을 보면 그 적절한 인재를 또 키워가면서 만들어가는 이런 측면도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네. 아주 뜨겁게 생각 외로 그 토론이 오갔는데 저도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에도 꽤 관심이 많지만 관심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제가 3년 전에 경실련에서 상임집행위원장 할 때 경실련 30년사를 편찬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에 참여연대에 앞서서 창립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 책 만들면서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익현 NPO로 리더십 연구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조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는 전 회장님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면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한 건데 되게 그 주요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NGO 제3섹터라고 하죠. 근데 기업가들은 사실은 공익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두 섹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전 회장님은 좀 신기한 게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공익적인 철학을 갖고 이 공익사업에 이렇게 의욕을 가지시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희귀하고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 교수님이 연구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